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해 줬는데요. 현재 시간이 대략 4시 한 50분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분봉상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거 무슨 일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할 텐데, 일단, 자, 나스닥이 3시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나스닥 선물이 급격하게 하락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럽 증시도 야간 선물이 모두 하락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어제 미국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내용이 있었어요. 지역은행 부실 터진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은행의 부실이 나오면서 뱅크런 사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어제 미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장 마감 직전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좀 부각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일단은 예전 사례를 봤을 때, 과거 사례, 이미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사태. 이때도 굉장히 큰 이슈처럼 좀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24년 3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도 당연히 증시에 영향은 미쳤지만 자, 조용히 다시 회복을 해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이슈 논란으로 하락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왜 빠지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미 앞전에도 있었던 사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자체가요, 셧다운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뱅크런 이런 노이즈까지 생기고 게다가 중국과도 무역 전쟁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지금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요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 삼성전자는요, 오늘 신고가도 달성해 줬지만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HBM4도 가격이 좀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자, TSMC가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하면서 우리 삼성전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앞으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오늘 삼성전자 호재들에 대해서 다뤄드릴 거고, 자, 요거 미국 증시에 관련된 내용, 요 지역은행 뱅크런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면 좋은 투자 판단의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야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하는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삼성전자 오늘도 개인들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거는 맞거든요. 일단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자, 이게 긍정적인 요소는 맞는데 적어도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같이 수익 낼 수 있게 댓글창에 우리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신고가 이미 달성했지만 이 신고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요, 한 번 사이클이 오면 최소 1년은 가는 게 여태까지 흐름이었어요. 자, 이때 보세요. 이때 2년 동안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도 1년 동안 상승을 해줬어요. 자, 이때는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 납품 기대감으로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제는 실제로 납품이 될 거예요.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다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 최소 1년이 간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매도 금지고요. 증권사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괜히 상향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서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다 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에는 다시 한번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일단 나스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다가 일단은 돌려주는 모습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는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요, 나스닥의 흐름을 따라가긴 하네요. 빠져주다가 다시 한번 돌리는 모습인데 이렇게 굉장히 삼성전자는 미국 증시랑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 자체가 결국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도 있잖아요. 코스피가 오른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라고 봐주셔도 되겠죠. 최근까지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정도 됐거든요. 최근에 올라가면서 이 비중도 아마 올라갔을 텐데 과거에는 무려 코스피 지수의 30%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요,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프로그램이 오늘 시작하자마자 좀 매도가 나왔었죠. 대략 요 라인을 보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한 600억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플러스 900억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공부하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단순히 900억으로 지금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자, 마이너스 600억까지 갔다가 900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1,500억을 매수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이 외국인 수급으로 잡혔을 거고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대략 4,000원이 되는 금액을 매수를 해줬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가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죠. D램 고객사도 물량 확보 경쟁.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용을 좀 들여다보자면요. 자, 기존의 고객사들이 이 D램의 공급 부족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량을 축적하기 시작하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소위 말해 앞으로 D램이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 사재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급속도로 물량이 소진되고 있고요. 지금 D램의 잔고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 말은 즉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삼성전자에게는 매우 좋은 현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D램의 가격이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2주 전부터 매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무려 DDR5가요. 거의 6% 가까이 올라갔어요. 정말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심지어 HBM4도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D램하고 SSD가 지금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 삼성전자 매출을 견인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1년, 올해 3분기인 9월부터 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된 거고 이게 최소 1년은 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HBM4 요건 아직 본격적으로 양상도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HBM4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 HBM3도 평균 20% 이상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내년에 HBM4가 메모리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하죠. 자,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차세대 GPU 루빈이 내년 3분기부터는 양산이 될 거예요. 거기에 AMD에서 만들고 있는 차세대 GPU는 또 뭐죠? 자, MI450입니다. 이거 역시도 내년 4분기에는 양산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HBM4가 삼성전자 입장에서 내년 1분기에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돼서 엔비디아와 AMD에 납품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HBM4에 대한 매출이 내년 늦어도 2분기부터는 매출이 잡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자,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수주량이 굉장히 미비하죠. 2분기도 마찬가지고요. 3분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4분기 때부터 급속도로 좀 증가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는 지금 HBM 수주량이 약간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삼성전자 M4가 굉장히 기술력으로도 하이닉스보다 우세하고 있다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HBM4E가 3.25TB 속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30% 속도를 앞서갔다라고 해요. 자, HBM4는 우리가 줘도 삼성전자가 지금 HBM4에 사활을 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HBM4E에 대한 부분이 속도가 벌써 13GBps까지 제시를 했다라고 해요. 이미 엔비디아가 요청했던 게 10GBps였는데 요거에 30% 성능이 증가된 속도로 이미 삼성전자는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HBM4에 대한 수주량이 삼성전자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하이닉스는 잠깐 주춤해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와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모습이에요. 당장 내년에는요, 하이닉스가 HBM4에 대한 수주량을 대략 50% 정도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세로 가게 되면요, 내년 4분기에는 이게 격차가 더 좁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성전자 목표가가 지금 13만 원까지 최대 제시가 됐는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불과 2주 만에 목표가가 계속해서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자, KB증권에서 오늘도 13만 원짜리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자, 하나투자 다올 같은 경우는 11만 원 제시를 했고, 미래에셋에서는 12만 7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불과 2주도 안 되는 시간. 자, 이때 9월 30일만 하더라도 현대차에서는 9만 3천 원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벌써 2주 만에 목표가가 무려 30%가 넘게 상승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는 흐름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매도를 해준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 삼성전자 주주분들은요,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예요. 댓글창에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조드려요. 매도 금지예요. 정말 매도를 해야 될 상황이 나온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안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나스닥이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어제 이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은행 부실 터진다. 이걸로 인해 지금 하락을 해줬던 거고, 미국은 현재 셧다운 상태예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돼서 지금 무려 2주가 넘게 진행 중입니다. 이 셧다운 진행 기간이 무려 역대 4번째라고 해요. 그만큼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증시에 대한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앞전에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23년에 뱅크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미국의 파생 상품, 소위 말해 이제 롱 포지션에 들어갔던 개인들을 한번 시원하게 털고 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도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한마디에 급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그 위치를 회복해주는 흐름은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셧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중국과 지금 어쨌든 무역 관련해서 흐름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세부사항 조율만 남았고요. 에이펙이 10월 31일이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일단 29일날 방한을 해서 결국 시비가 만나서 어느 정도의 해결을 할 걸로 보여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 전까지는요. 대략 한 2주가 좀 안 되게 남은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노이즈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는요. 오히려 기회라고 보셔도 돼요. 자, 외국인들 계속 매수 들어오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모르지도 않을 텐데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거, 어쨌든 업종 자체는, 업황 자체는 우리 반도체가 일단 1순위로 좋습니다. 지금 이 AI 수요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게 이 2차 전지들도 흐름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2차 전지는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요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서요. 반도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전력 인프라예요. 전력 인프라가 무려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전력 인프라 중에 하나가 바로 ESS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2차 전지가 들어가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쉽게 얘기해서 이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전력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바로 ESS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전력을 공급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2차 전지가 있다 보니 이런 흐름들도 나왔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2차 전지가 사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최근에 로봇주가 많이 가졌었잖아요. 근데 이 로봇주가요. 이제 로봇이죠. 로봇이 테슬라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요. 이제 내년쯤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로봇이 혼자 움직이진 않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건 결국 혼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떤 케이블에 의지해서 움직이진 않죠.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기존의 2차 전지라고 하면 어디에만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죠?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2차 전지가요. 이제는 수요에 따른 ESS에도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거기에 로봇에도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면 2차 전지 다시 한번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되는 변곡점이 왔다라고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라면 2차 전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앞으로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앞으로 증거사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보면서 우리는 또 추적 관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제가 영상에도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계속 다뤄드릴 건데 그러려면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뭐죠? 바로 구독이죠.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런 다양한 섹터들을 다뤄드릴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올라온다면 영상을 바로 시청해 주시려면 바로 구독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이 지금도 지금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나스닥 흐름을 100% 따라가는 흐름이에요.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나스닥 흐름 따라 지금 하락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게 미국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도 모두 다 하락을 해주고 있다. 와, 이제 미국이 정말 무섭게 하락을 해주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 구간 같아요. 다만 이게 장기화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미국이 셧다운 상태 플러스 중국과 무역 전쟁 그 다음에 지금 뱅크런 상태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지금 어쨌든 미국 증시도요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서 계속 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싶고요. 실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거의 3,800포인트 근처까지 갔어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지금도 좀 하락을 해줬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보세요. 계속해서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구간이 나오면요.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흐름처럼 당분간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삼성전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예전에 코로나 증시 때처럼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패턴 아니에요. 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신고가 갱신할 때도 잠깐 조정이 나오면서 그런 우려를 했었죠. 자, 이때처럼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정말 아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들 모두 다 알고 있으시지만 DRAM하고 SSD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내년부터 HBM4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를 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죠. 자, 삼성전자 HBM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하이닉스 다 따라잡는 흐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기회가 오고 있어요. 최근에 수주했던 회사들이 어디 있죠? 자, 애플도 수주했죠. 테슬라도 수주했죠. IBM도 수주했습니다. 닌텐도도 수주했어요. 또 최근에는 요 퀄컴에는 샘플을 지금 납품했다고 하잖아요. 조만간이에요. 거기다 오늘 또 이 기사가 나왔죠. 현대차 자동차 반도체까지 수주를 했습니다. 자, 파운드리가 현재까지 이번에 3분기 잠정치 발표했을 때도요. 사실 파운드리는 적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적자가 점점 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앞으로 다시 한번 파운드리가 돈이 되는 사업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래 먹거리 삼성전자가 현재 디램과 SSD 수요 폭증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미래의 먹거리, 사실 미래도 아니죠. 조만간이죠. 이 HBM4는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때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힐 거고요. 플러스 이 파운드리 사업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 TSMC의 점유율을 조금만 뺏어와도 이거 금방이에요.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는 핸드폰도 잘 팔리고 있어요. 아시죠? 폴더블 7. 지금 반으로 접히는 이 핸드폰이 이 프리미엄 폰 이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폴더블 폰 7을 넘어서 이제는 3번 접히는 핸드폰까지 나온다고 해요. 이것까지 나오면요, 사실 핸드폰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량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디죠? 프리미엄 폰이죠, 프리미엄.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게 먹히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로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내년까지도 좋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삼성전자 몇 프로 갔죠? 저점 대비 단기적으로 거의 40%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자,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이 장비 업체 테크윙이라는 종목인데요. 얘는 삼성전자가 만든 이 SSD를 불량인지 양품인지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얘도 지금 신고가를 갱신해줬고요. 얘는 단기 157%, 무려 160%에 가까운 상승을 해줬습니다. 얘는 장비 업체예요. 자, 심텍이란 종목은요. 얘는 단기 134% 갔어요. 얘는 어떤 회사냐? 삼성이 만든 이 디램, 그 다음에 SSD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품 회사라는 얘기죠. 자,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지금 얘는 단기 134%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가 최근 40% 갈 때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최소 100%는 가고 있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트에 소재 부품 장비 회사 1개에서 2개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고점이었을 때 위치가 동일하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 실패했을 때 같이 하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돌릴 때 얘도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얘는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이기도 하지만 하이닉스도 있어요. 둘 다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납품할까요? 바로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자, 지금 이 수급의 주체 누구일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흐름이 매우 유사하죠. 개인들은 연일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일 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은 종목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뭘까요? 바로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 즉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HBM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파운드리 사업까지 앞으로 수주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삼성전자가 사이클로 봤을 때, 앞전 사례를 봤을 때 최대 2년까지 오른 적도 있고요. 사이클이 오면 최소 1년은 갑니다. 근데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사이클이 이번 3분기 9월달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년 7월에서 8월까지는 우상향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셔야죠. 그러면 이 반도체 장비업체, 이 해당 종목도 내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우리 소부장 업체는 포트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가져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 파시고 이 종목 사세요? 아니에요. 삼성전자 당연히 내년까지 들고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 당장 오를 거 보이잖아요. 자, 어디까지 오를까요? 당연히 신고가까지 예상은 합니다만 우리는 단기적으로 요 라인, 단기 저항인 요 라인까지 대략 100% 정도 되거든요. 우리 이거는 한번 노려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11월에서요. 12월까지만 들고 가보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연말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력 추천드리는 후공정 장비업체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호요. 요거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되는 대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하시면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확인되는 대로 주말이지만 오늘 장은 이제 정규장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진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늦어도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번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미국 증시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기회라고 제가 강력 말씀드리고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 이거 올라간 다음에 사면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심태 올라간 거 보셨죠? 90도로 단기간에 130% 올라갔어요. 자, 테크잉도 마찬가지죠. 테크잉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무려 160% 가까이 상승해줬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이 끝났어요. 아까 수급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고요. 돌아서 있으면 이미 50%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잡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에는 꼭 잡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12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 놨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어요. 이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이시죠? 여기 어떤 스팸이 가는 그런 이상한 링크가 아니고요. 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자리랑 일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요.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해요. 거기에 이미 번호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요거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드립니다. 월요일장에 개파락이 나온다면 무조건적으로 기회고요. 우리는 월요일장에 한번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나스닥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듯한 흐름이 나오고는 있는데 요게 일단 미국의 본장에서 좀 어떻게 반응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어쨌든 주말 사이에 또 이것저것 뉴스가 나올 텐데 그 영향에 따라 분명 우리나라 장에도 다시 한번 영향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뱅크런 사태, 이 지역 부실에 관련된 내용들은 앞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23년에 있었어요. 요거 그냥 조용히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대형은행, 우리나라로 치면요,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이런 은행에서 메이저 은행에서 뱅크런 사태가 나온다. 이거 정말 큰일이죠. 이거는 2008년 리만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전 세계 증시가 나락이 갔었죠. 그런 사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지역은행은요,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내용이 또 올라온다라면 최대한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거니까, 그러려면 영상 봐주시려면 뭐를 해주셔야 되죠? 구독이죠. 구독 아직도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마지막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더 추가적인 내용, 긴급한 상황이 있다면 바로 영상 찍어서 업로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금요일 밤이잖아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